꼭 1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퇴근하시기 전에 바이탈 사인, 그다음에 컨디션 체크하셔가지고 반드시 기록 남겨주세요. 예. 심유락 씨가 일하는 요양원에 코호트 조치가 내려진 건 지난해 2월 27일. 당시 입원한 어르신과 종사자 2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38일간의 격리에도 어르신 4명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수년간 알고 지내던 분들의 사망 소식에 심유락 씨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을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정말 마음이 울컥하는, 내 가족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리고 죄송한 마음. 1년 넘게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었다는 그녀.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팔을 걷어 올린 이유입니다. 당시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경산시 보건소를 찾아 접종을 했는데요. 긴장되기보다는 안심이 되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의료 종사자의 안전이 결국은 의료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예방접종을 했으니까 물론 저도 조금 안전하겠지만 어르신들도 조금 안전해질 것이고, 저는 이제 직원이나 우리 예방접종을 하루 빨리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심유락 씨가 맞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맞는 순간 따끔하는 느낌만 들었을 뿐 일반 주사를 맞았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데요. 요거 주사받는 자국 요거 이렇게 딱지 빨간 거. 요거 예. 그 주사바늘 자국이에요. 진짜 그냥 네. 주사 맞았구나 그 정도밖에는 네네. 안 그거 딱히 자리가 남는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네요. 없어요. 아무런 이렇게 똑같아요. 다른 예방 접종하고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접종 당일에만 약간의 열감이 있었을 뿐 열흘이 지난 현재는 평상시와 똑같다고 합니다. 접종했을 때 당일날 오후에 조금 피곤했었고 약간의 열감 그 정도, 저는 근육통도 크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약간의 증상들은 그 다음날 하루 지나고 나니까 다 없어졌고 회복됐고 괜찮았습니다. 그녀를 시작으로 이 요양원 직원 50명은 팀을 나눠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두 팀 간 일주일이란 텀을 둔 것은 혹시 모를 이상 반응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접종 후 현재 건강 상태는 좀 어떠세요? 이제 접종하고 나서 이제 딱 일주일 동안 모니터링했고, 그리고 이제 3일인가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맞고 난 후 느끼는 거는 일단 어차피 맞아야 될 것 같으면 남들보다 빨리 맞는 게 안 낫겠나. 예. 어차피 이제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고 그러면 너도 나도 맞아줘야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검색단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것은 작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1년하고도 37일 만의 일입니다. 전국적으로 시작된 백신 예방접종에는 요양보호사, 입소자, 의료진 등 우선 접종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동참 중입니다. 20여일이 지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큰 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44만여 명 정도 됩니다. 접종을 시작한 게 지난달 26일이니까 누적 인원 20만 명을 넘어서는 데는 일주일, 30만 명을 돌파하는 데는 9일 정도 걸린 셈입니다. 이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에 이런 시작 한 발짝 이제 좀 나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다행이다 싶습니다. 다른 분들도 백신 잘 맞으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 평균 22만 명이 넘는 지난해 독감 백신에 비하면 다소 늦은 속도입니다. 순차 접종으로 맞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백신의 보관이나 유통이 까다로운 점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뉴스 보니까 영국에서도 4분의 1이 확진자가 줄었다 그러고 이스라엘에서도 4월부터는 마스크를 벗는다고 그러니까 자세한 뉴스는 대하지 않았지만 기대가 커요. 아직 우리의 접종 역량에는 못 미치지만 대체로 순항 중인 접종 소식에 시민들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걱정 반, 아니 뭐 시원한 반이었는데 그래도 뭐 접종이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기다려지는 마음으로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본인 접종 차례가 오면은 좀 미루지 않고 맞으러 가실 거예요? 맞아야죠. 안 밀어요. 뭐라면 나야 위에서 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도 위에서 하야니까 하야지 어떡해. 이달부터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접종 대상이나 접종 기관이 이전보다 늘어나선데요. 일반 중증 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종사자는 이달 4일 접종이 시작됐고요.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기관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선권을 준 거라고 알고 있고요. 현재 임신 중이거나 그런 임신을 예정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을 빼면 저는 구성원들의 거의 대부분 95% 이상이 동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사흘 후인 7일부터는 119 구급대원이나 역학조사관 같은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의 접종도 시작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매월 접종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그 접종 대상자가 계시는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자 등록 시스템을 열고 대상자 등록 시스템에 각 기관에서 대상자를 입력하고 동의를 받는 체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연 없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한 접종 기관들도 속속 설치 중입니다. 올해 초 개관한 세종시의 청소년 센터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인 이곳은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세종시에서는 그나마 이쪽이 그래도 외곽 지역으로 이제 빠지는 적이라서 좀 터도 넓고 괜찮긴 할 것 같아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는 까다로운 관리가 필요한 mRNA 백신을 접종하게 될 시설입니다. 센터 선정에는 공간 규모가 넓고 자연 환기가 우수한 요인이 고려됐는데요. 인근에 세종 충남대병원이 위치해 응급 상황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요 위에 있어요. 차 타고 가면 한 5분이면 가죠. 여기서 백신 센터에서 접종하다가 응급 상황이 터져도 금방 저쪽으로 그게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죠. 응급 상황이 터지면 병원으로 가라면 가야죠. 민간 위탁 의료기관 지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센터는 mRNA 백신이라고 해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고요.
위탁 의료기관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고 해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등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민간 위탁 의료기관으로 이제 선정된 기관이 사전 교육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어떤 건가요? 정부가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종 교육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종과 관련해서 뭐 이상 반응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나서 저희가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합니다. 저희는 현재 92개소 현재 지정을 했고 3개소 지정 현재 중에 있어서 한 93개 정도 지정하는 걸로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이상 반응도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시적인 두통이나 발열 같은 경미한 반응들입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 불안감이 자칫 접종률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이상 반응은 5천여 건 정도 됩니다. 대부분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같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경미한 사례인데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젊은 층에서 이상 반응 신고율이 높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경미한 증상들은 상당히 있다. 3분의 1 또는 절반 가까이도 있다. 근데 대부분 해열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먹으면은 하루 이틀 내에 나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 50여 건은 중증 이상 반응 사례입니다. 크게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와 중환자실 입원 등을 포함한 중증 의심 사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중 위험성이 큰 건 30분 이내로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입니다. 한두 시간 이내에 어떤 특별한 증상들, 중증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9시간, 대략 한 20시간 지난 상태에서 의식 소실의 증상이 나타나서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접종 후 사망 사례들이 속속 보고되면서 온오프라인을 중심으로 과연 접종을 해도 되는 것인지 우려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왜곡, 과장한 정보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정확하지 않은 허위 조작 정보가 접종률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먼저는 안 받는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 좀 지켜보는 상태고. 예. 그래서 저도 선뜻 접종 차례가 와도 선뜻 맞을 것 같지는 않아요. 방역 당국은 해외 사례 등을 비춰봤을 때 백신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사망 가능성은 작다는 견해입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건의 접종이 이루어졌고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 중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선진국에선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나 기저질환자나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백신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다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독감 백신 접종 당시에 접종 후 사망이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때 뭐 한 109건 정도가 있었는데 48건은 부검까지 했습니다. 근데 전혀 연관성이 입증된 바가 없고요. 코로나19 백신도 뭐 아시겠지만 철저한 임상 연구를 거쳐서 안전성이 확보가 된 다음에 백신이 실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백신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면역력이 약한 기저질환자일수록 백신을 더 맞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감염 시 치명률과 중증도 등을 고려하면 기저질환자가 백신을 접종했을 때 얻는 이익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처럼 연령에 따라서 또는 어떤 그 기저질환에 따라서 치사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병도 많지 않아요. 가령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80세 이상 연령에서는 치사율이 뭐 20%를 넘죠. 근데 40대 미만에서는 거의 없어요. 80대 이상이 아주 고연령 이런 분들 또는 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이 저울질을 했을 때 좀 그 손해를 볼 만한 어떤 그 희박한 가능성들보다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월요일 보건당국은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 신고된 8건에서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과 사망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한 결과 일단 8명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 내린 건데요. 판단엔 사망자 전원에게서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없었고 같은 날 같은 백신을 맞은 접종자들에게서 중증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현재 일부 사례에 대해 부검 등 추가 정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면 피해 보상과 신고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정부가 보호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국민들과 앞으로 계속 이해에 소통해 가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정부, 방역당국과 의료진 모든 분들이 서로 신뢰와 연대가 돼야 되겠죠.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접종을 실시 중인 의료기관에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광주의 한 대학병원. 이곳은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돼 지난 3월 3일부터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보관부터 아주 특별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여기가 백신 보관소인가요? 네, 백신 보관. 이제 화이자 백신부터 이건 초저온 냉동 백신이라 해서 영하 75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화면이 와이파이로 연결돼 있어서 실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직접 볼 수 있는 화면이고 문이 열리거나 그러면 더 오픈. 이게 다 실시간 기재 이렇게 화면이 떠 있어서 제가 혹시 이 장소에 없더라도 현재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돼 있고. 보관이 철저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관리자가 현재 와이파이로 전부 모니터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백신은 보관만큼이나 접종 단계 역시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프거나 불편하신 점은 없으세요? 코로나19 예전에 진단받은 적 있으세요? 없으시고요. 2주 안에 다른 예방접종 주사 맞은 거 있으세요? 없으시고요. 이전에 예방접종 주사 맞고 입술 부푼다거나 뭐 호흡 가빠진다거나 피부 발진 이런 거 없으셨고요. 지병 때문에 피 묽게 하는 약 드시는 거 없으시고요. 네. 네네. 꼼꼼한 예진을 통해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를 1차로 확인한 후에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요. 다른 백신이라면 접종 후 바로 모든 단계가 완료되지만 코로나19 백신은 좀 더 안전한 접종을 위해 관찰 구역에서 15분에서 30분간 접종자의 상태를 지켜보게 됩니다. 저는 일단은 이제 이상 가능 관찰실로 안내를 하면서 이제 혹시 이상 있을 경우 저에게 이제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여기 응급처치실이나 아니면 필요시 응급실로 이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고 하시면 이제 환자마다 다른데 이제 접종하시는 분의 기저 질환에 따라서 15분에서 30분 정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이상 반응을 보이는 접종자가 발생할 경우 바로 옆에 마련된 응급 처치실에서 빠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보통적으로는 발열, 몸살 기운이 있다거나 이런 감기 증상이 흔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호흡곤란 또는 이제 목이 부어서 이제 숨쉬기 힘들다든지 이렇게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처치가 되나요? 이제 그렇게 간단한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응급처치실에서 저희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요. 발열과 같은 가벼운 증상은 이곳에서 링거 접종과 같은 간단한 처치를 하며 추후 상태를 더 지켜보게 됩니다. 이보다 심각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접종자의 경우 바로 옆에 있는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호송되게 됩니다. 응급실로 갈 때는 어떻게 이제 이동하시나요?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그 구급차 침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환자를 싣고 저희가 이제 그 침대를 엘리베이터로 이제 옮겨서 구급차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바로 조대병원 응급실로 저희가 이송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바로 어느 정도인가요? 거리는 차로 한 1분 내외일 겁니다. 금방이요? 예, 바로 옆입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올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많은 국가들은 지금 금년 상반기 중으로 거의 그 국민의 50에서 60% 정도가 접종이 완료되고 그로 인한 집단 면역에 대한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9월까지 완료해서 11월부터 집단 면역을 기대한다고 하잖아요. 이 목표가 달성될 경우 전 국민의 56%가 면역 방어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2를 넘어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유행 규모가 2배 이상 커져도 면역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1월 집단 면역 목표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초 1호 접종군으로 예정됐던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이 보류되면서 이후 전체 접종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 여기에 해외 경제 분석기관도 우리나라의 집단 면역 시기를 2022년 하반기로 예측한 것으로 알려지며 정부가 무리한 목표로 세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 내년 중반 이후 가능하다는 예측에 대해 방역당국은 국내 백신 공급 저하 상황을 가정해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저희도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 일정을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백신 공급되는 시기를 앞당기고 저희 계약한 그 일정대로 백신이 공급될 수 있게끔 백신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면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층에 대한 효능을 충분히 입증해주는 자료가 영국에서 발표되었고 이를 근거로 독일과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고령층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65세 이상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역당국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이달 말에는 접종을 받게 될 걸로 기대하는데요. 접종 순서가 다소 달라졌지만 올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접종률과 백신 공급 상황,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전파 같은 요인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4차 유행이 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받게 된다면 지역사회 전파는 줄어들고 집단 면역은 더 신속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접종 순서가 되는 분들께서는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